네, 삼성전기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차트 상황을 보시면 오늘 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앞으로 삼성전기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오늘 시장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전체에서만 외인과 기관이 도합 3조 5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관망 심리가 깔린 건데요.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기관들이 한국 시장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그 매도 물량이 오늘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삼성전기도 그 흐름에 같이 끌려 내려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오늘 외인이 200만 주를 팔아냈는데 장 막판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약 150만 주를 팔았는데 나머지 기관들이 그걸 전부 받아내면서 결국 기관 전체로는 3만 4천 주 매수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던지는 날에 기관이 장 막판에 이 삼성전기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정도 허락이 나온 날에 기관이 받아냈다는 건 지금 이 가격이 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담을 만한 자리이고, 지금 이 가격이 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담을 만한 자리라고 판단했다는 그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건지, 또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까지 모두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봤으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전기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하락이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외인이 삼성전기에서만 200만 주를 팔았는데 이게 삼성전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체가 이 결과를 보기 전까지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관망 심리가 오늘 3조 5천억의 매도세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MLCC를 공급하는 부품사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AI 서버 투자가 계속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러면 MLCC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란 거죠. 그러면 내일 실적 발표 전에,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 전에 빠진 오늘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담아둘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나온 소식이 하나 또 있는데요. 아마존 AWS가 2026년 3분기 AI 서버 출하량을 20%에서 30% 추가 인상한다고 공급망 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이게 삼성전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수량이 일반 서버보다 몇 배는 많아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이 부품이 없으면 AI 서버 자체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아마존이 서버 출하량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MLCC 수요가 직접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지난주 메타클라우드 진출로 AI 투자 과잉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아마존이 그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겁니다. AI 수요는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오늘 이 발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지난달 체결한 4,500억 원 규모의 이 MLCC 공급 계약을 기억하시나요? 이 계약 상대가 미국 주요 클라우드 기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 1년짜리 계약이거든요.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꾸준히 매출로 잡힌다는 구조라는 거예요. AWS가 오늘 출하량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회사가 이미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우리 삼성전기라는 거죠. 오늘 이 하락이 삼성전기 펀더멘탈과 아무 관계 없다는 게 이 계약 하나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셔야 하는데요. 실적 컨센서스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 90조 원대가 확인되는 순간
지난주 내내 퍼졌던 반도체 고점론이 한 번에 흔들리는 거고, 성과급 충당금 19조 원이라는 이 일회성 비용만 없었으면 100조 원 돌파가 가능했던 수준이라는 게 알려진다면 시장이 이게 구조적으로 망한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기 같은 핵심 부품주도 같이 수급이 살아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담아두신 분들은 그 반등을 온전히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대치를 밑돌면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게 오늘 기관이 7%대 하락하는 날에도 순매수로 마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금융투자에서 150만 주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도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받아내면서 34,000주의 순매수로 끝났다는 건 지금 이 가격대가 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담을 만한 자리가 된다는 거고, 실적이 더 나빠진다면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분할로 담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월 29일에는 삼성전기 자체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면 AI 서버 MLCC 수요 증가가 숫자로 증명되는 시점이 바로 7월 29일이란 거거든요. 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구간이 지금부터 7월 29일까지란 거고, 미리 담아두지 않으면 그 선반영 상승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하락은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 시장이 관망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삼성전기 자체 펀더멘탈은 흔들린 게 없습니다. 오늘 AWS 출하량 상향으로 MLCC 수요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4,500억 계약이라는 구조적 호재도 유효하고, 기관이 오늘 이 하락 구간에서 받아낸 것도 확인됐고, 내일 잠정 실적과 7월 29일 자체 실적이라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이 하락 구간이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전에 분할로 담아둬야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면서 정확한 판단으로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본업도 있으시고 혼자서 이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자,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전기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 전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 반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이 본업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를 못하니까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란 거고, 여러분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시면서 뉴스 찾아보고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시고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 다 보셨잖아요.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